매월 초에 일정한 금액을 월이율 1%로 한 달마다 복리. 그럼 매년 초, 매월 초, 월이율 1% 일정한 금액입니다. 한 달마다 복리로 적립해서 5년 후야. 그럼 한 달 5년이니까 n이 몇인 거야? 12 곱하기 5니까 62거지. 맞아요? 우리가 60개월 동안 돈을 붓고 싶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5년 후에 5천만 원을 만들고 싶대. 그럼 매달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내가 적금 금액을 A라고 합시다. 그럼 한 번 더 써줄게. 봐봐. 그럼 내가 매월 초 1일날 돈을 넣자. 1월 1일날 돈을 넣었어. 그죠? 얼마 넣어? 1 넣었어. 그러면 2월 2일이 되면 맨 처음 넣은 돈은 이자가 한 번 붙어야 돼. 그러면 월이 1%니까 어떻게 붙어? 곱하기 1.01 하면 1%가 이자가 붙은 원리 합계라겠죠? 마찬가지 또 뭐해? 내가 또 A1 넣지. 마찬가지 3월 1일이 되면 또 맨 처음 넣은 돈은 이자가 몇 번부터? 두 번부터. 2월에 넣은 돈은 이제 한 번부터. 또 A1 넣지? 그럼 쭉 가서 60개월 후니까 60월 1일이라고 하자. 또 맨 처음 넣은 돈은 1에서 60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총 59번 붙는데 이거 필요 없거든. 이거 몰라도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되고 이런 거야. 야, 내가 맨 마지막 돈을 넣을 거야 이렇게. 총 내가 몇 번 넣고 싶어? 돈을 60번 넣고 싶잖아. 내가 그럼 표현상 다음처럼 쓰는 거지. 내가 맨 처음 A1 넣고 마지막 A1을 넣을 거 아니야? 그럼 몇 번 넣은 거야 돈 이렇게? 60번 넣은 거지. 60번. 이해돼요? 60번 넣은 거고 결국은 매월 초에 돈을 넣는다는 거는 맨 마지막 넣은 돈이 한 번에 이자가 붙은 금액을 뗄 거라는 소리라고. 5년 후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 넣은 돈이 한 번에 이자가 붙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총 개수가 몇 개인 거야? 60개지.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니까 A 곱하기 1.01의 제곱이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고 싶은데 이만큼 다 더하고 싶은데 내가 맨 처음 돈이 얼마인지 안 궁금하다고. 왜냐면 이게 몇 개니까. 맨 마지막 돈이 이자 한번 붙었고 그 이자 붙은 1.01을 곱하는 게 공비일 거고 이 개수가 몇 개일 거야? 이 개수가 60개일 거라고. 60번 넣었으니까 60개 더 하고 싶은 거니까. 즉 이것만 가져가면 된다니까. 매월 초에 넣으면 맨 마지막 넣은 돈이 한 번에 이자가 붙을 것이다. 얘가 뭐라고 그러면? 얘가 초항일 거라고. 그러면 초항이 얼마야? 초항이 A 곱하기 1.01인 거고 공비는 얼마야? 공비는 지금 곱해지고 있는데 1.01씩 곱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개수가 한 개수가 60개야.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다 더한 거 60개월 후 다 더한 거를 요렇게 계산하고 싶다. 그럼 초항 공비 항의 개수. 그러면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1.01 R에 몇 승이야? R에 60승 빼기 1인 거죠 이렇게. 얘가 얼마나 되고 싶다? 얘가 5천이 되려면 A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주면 얘가 얼마래? 얘가 1.8로 돼있죠? 1.01에 60승을 1.8이라고 하자. 그러면 계산하면 0.01분의 A 곱하기 1.01 곱하기 얘가 얼마? 1.8? 0.8 얘가 5천이 되게끔 하는 이제 A는 뭐예요?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니? 공부 2개 땡기고 공부 2개 땡기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101 하나 더 땡길까? 8, 10, 5천 이렇게 되나? 그럼 공 하나 주고 얼마야 이게? 808? 5만원을 808로 나누면 어떻게? 5만원을 808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몇 개 들어가니? 6, 8에 48 얼마야? 48 2, 1, 1, 0 1개. 그럼 얘가 A가
아이고 반올림하래. 1000원 다음에 반올림하래. 해봐야 되겠네. 808 빼면 2 1 3 그러면 이제 5개 이상 들었냐인데 5개 들었어? 5개 안 들었는데 62.4야 3인데? 나 그럼 계산 틀렸는데? 여기 틀렸구나. 2 여기 틀렸네. 9니까 얘가 얼마야? 9 5 160 152네. 그러면 한 개 넣어주면 808 하면 어떻게 돼? 2 1 7 그럼 7이니까 이거 무조건 5 이상 들었지? 6이 이거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야? 7 8 56. 그럼 얘가 61.7쯤 되니까 1000달러에서 반올림 한다니까 최소한 A는 62만원 넣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결국은 이건 이제 내가 계산을 한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거야. 매년 초에 넣으면 뭐가 바뀝니까? 맨 마지막 넣은 돈이 뭐예요? 즉 한 번에 이자가 붙은 게, 그러니까 매년 초에 넣으면 맨 마지막 돈이 한 번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초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매년 초는 뭐라고? 8이야? 무튼 7이든 8이든 반올림 하나니까. 그래서 매년 초에 넣었기 때문에 마지막 항이 이자 한번 붙은 금액이라고. 이것만 신경 쓰면 돼. 그 다음에 공비는 항상 이율이니까 뭔지 알고요. 항상 항의 개수도 몇 개를 넣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세 개만 신경 쓰면 돼. 이거 한 번만 딱 이해해버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다음 세 개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라고. 이해 돼? 방금 푼 건 정기적금, 그 다음 나오는 게 할부. 좀 더 어려워지면 뭐가 나오냐면 연금복권. 그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인데 어려워요. 학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부 잘 봐. 월 초에 400만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1월 초에 내가 400만원짜리를 구입했다. 그럼 나는 월 초에 400만원짜리 차를 받는 거야. 이달 말부터 1월 말부터 돈을 넣어요. 얼마? 봐봐. 매년 말이니까 말부터 돈을 넣는 걸 기말불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할부에서 쓰입니다. 적금은 기말불을 할 이유가 없지만 그냥 계산 페이크로 주긴 해. 근데 기말불은 거의 할부예요. 적금에서 정기적금에서 할부를 그러니까 정기적금에서 기말불을 쓴 이유는 없어. 원래는 메커니즘 상 12개월 동안 일정한 금액, 그럼 N은 10이겠죠? 일정한 금액 A라고 합시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다. 월 1을 1%, 1개월마다 복리입니다.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은 무엇입니까? 그럼 얘가 할부금이 매달 갚아야 될 할부금을 내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할부는 내가 딱 결제하는 순간 한 달 뒤부터 돈이 나오는 거라고. 내가 내야 될 돈이 발생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1월 초에 400만원짜리를 긁고 1월 말 한 달 뒤에 내가 할부금 A씩 갚기 시작해요. 그러면 2월 말이 되면 맨 처음 넣은 돈은 한 번에 이자가 붙어. 월이 1%니까 1.02로 포함 되겠지. 그 다음에 또 A원을 넣어야 돼. 이런 식이란 말이야. 3월 말이 되면 맨 처음 넣은 돈은 이자가 2번 붙을 거고 그 다음 돈은 이자 한 번 붙고 얘는 또 돈 넣겠죠. 이렇게 몇 번 갚아야 돼? 12월 말까지. 그럼 몇 번? 12번의 할부금을 내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할부는 맨 마지막에 내가 A라는 돈을 내면 끝난다고. 짠! 끝이야. 맨 마지막 돈을 넣었는데 걔를 한 달 뒤에 갚을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12월 말에 돈 내면 끝이라고. 이게 기말불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내가 초항 공비 하이에서만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매월 초가 아니라 매월 말에 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넣은 돈이 A야. 끝나 여기서. 그러면 그 전 달 넣은 돈은 한 번에 이자가 붙을 거고 뭐 이런 식이겠지. 얘는 두 번의 이자. 이런 구조일 거고 그럼 나는 이거를 다 더하고 싶은데 하위 개수는 뻔하다. 하위 개수는
왜냐면 내가 몇 번 넣었어? 12개월이니까 12번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럼 항의 개수는 무조건 12일 거야. 초항이 얼마야? 초항은 A야. 그리고 공비는 얼마야? 공비는 1.1이야. 1.01이지. 그러면 내가 12개월 딱 12개월 말이 되는 순간 1월 말부터 12개월 동안 10월 말에 되는 순간 이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이 갚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12월 동안 이만큼 돈을 모은 거지. 초항 A 공비 1.1 항의개수 12. 그러면 1.01 빼기 1분의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1.01에 12승 빼기 1인데 달라진 게 뭐밖에 없어? 기, 말, 불. 말부터 돈을 넣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지금 초항밖에 없다고. 기, 말, 불. 말부터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항이 맨 마지막 항이 붙잡는다. 이것만 신경 쓰면 된다. 근데 주의할 점, 얘가 얼마? 내가 총 할부분을 갚아야 되는데 얘가 뭐가 되는데? 얘가 얼마가 되는데? 문제 보고 있는 거 맞아?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얼마가 돼야 돼? 얘가 400 이러면 큰일 난다고. 여기 보면 틀린다고. 말하잖아. 야, 나 돈 100만원 빌려줘봐. 한 달 뒤에 1년 뒤에 갚을게. 그럼 네가 돈 100만원 빌렸어. 1년 뒤에 갚겠대. 그럼 1년 뒤에 100만원 주면 돼? 안 되잖아. 뭐 줘야 돼? 1년치 이자를 줘야지. 시점이 다르다고. 나는 1년 전에 400만원을 빌렸잖아. 그럼 내가 1년 뒤에 이만큼의 돈을 갚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년 동안 모은 금액이 뭐가 되면 되냐면 400만원에 1년 뒤에 가치가 돼야 돼. 그럼 400만원도 마찬가지 1년 동안의 이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이자가 1%니까 총 12번의 이자가 붙어야겠지. 초시작이니까 12번 갔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할부는 내가 1년 동안 모은 금액이 맨 처음 내가 산 물품의 금액에 12개월치 이자가 붙은 금액을 내야 된다고. 이자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자가 붙겠지. 12개월치 이자가. 이게 할부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1.01에 12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기말부는 거의 대부분 할부입니다. 수열의 합 따라오는 건데 우리가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 전까지는 SN을 사용했습니다. SN. SN이 뭐냐면 항을 n번 더하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간단합니다. 단점은 별거 표현을 못해요. 얘는 그냥 n개를 더했다. 그 때문에 정보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뭐 이런 식이야. A1, A2, A3 쭉쭉쭉쭉 다 더했어. n까지. 그냥 n개를 더했다 할 뿐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N은 n개를 더한 거라서 뭐 이런 거 A1, 뭐 2A2, 3A3, NA, N 이렇게 모양 이상해도 모양 이상하죠? 얘는 지금 첫 번째 항이 A1, 일반 항이 AN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쁘지만 이렇게 모양 이상해도 그냥 SN 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보가 빈약해요. 대신 되게 이쁘죠? 그냥 n개를 더했으니까 n개를 더한 건 무조건 SN 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표현 시그마를 도입합니다. 시그마는 기호가 두 개거든. 그러니까 그리스어란 말이야. 알파벳 S, 라지 S가 있고 스몰 S가 있겠죠? 얘를 그리스어로 쓰면 여러분 그리스어가 이제 알파벳 감마 S가 시그마입니다. 대문자 M 옆으로 이어놓은 거. 그래서 S가 그리스어로 시그마, 스몰 S가 시그마, 6 누표현과 챙긴 거. 그래서 얘가 대문자 S, 얘가 소문자 S예요. 얘도 시그마고 얘도 시그마입니다. 대문자고 소문자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 더하기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시그마를 쓰고, 그다음 이 시그마는 나중에 넘어가서 확통 가서 S 표준편차를 쓰기 위해서 스탠다드 의미를 갖기 위해서 나중에 표준편차에서 또 이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S는 그냥 시그마는 S라는 뜻이 S. 시그마는 행복한 게 뭐냐면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시그마 A는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쓴다. 그럼 모든 정보를 다 담습니다. 여기가 시작이야. k는 1부터 시작했다. 어디까지? n까지. 시그마 더한다. 누구를? 이 친구를. 일반항을.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일반항인데 반드시 일반항은 아니거든. 반드시 일반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반항은 아니지만 일반항이야. 근데 되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기가 K면 여기가 반드시 K여야 돼. 반드시 문자가 일치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은 마지막에 N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반드시 이 결과는 N에 대한 식이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돼 있으면 K는 1 시작 N 끝까지 시그마 더할 거야. 누구를? AK를. 그럼 다음이 완성되려면 KK 밑에 있는 시작과 일반항의 문자가 같아야 되고 N까지 더한다면 이 결과는 항상 N에 대한 식이 나와야 돼. N에 대한 문자니까. 그래서 K1부터 넣는데 A1 즉 K에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N까지 다 집어넣어서 더하고 싶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K1부터 K1 AK1 넣어 2 넣어 3 넣어 4 넣어 다 넣어 쭉쭉쭉 어디까지? N까지 AN. 그렇기 때문에 다음처럼 모든 정보 시작과 끝과 일반항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를 품고 있는 기호가 시그마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내가 20까지 더했대. 그럼 다음 친구를 시그마로 요약해보자. 그럼 다음 친구는 초항이 2죠. 그리고 무슨 수열이냐면 A2가 A3가 다음과 같기 때문에 다음 친구는 A1이 2고 D가 2인 등차란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의 일반항이 뭐냐면 AN은 2K네. 그죠? 아, 미안. 2N N이니까 N에 대한 식. 우리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일반항 쓸 때 N에 대한 식 썼거든? 근데 얘는 보통 K야. 그냥 마지막 넘버가 N이기 때문에. 즉, 그 전까지는 AN은 EN, N은 자연수라고 썼지만 시그마에서는 보통 AK는 EK라고 표현했죠. AK는 EK를 좀 더 잘 써요. 왜냐면 여기도 N이고 여기도 N 문자가 겹치거든. 그러면 일반 AN이 EN이면 얘는 몇 번째 항이냐면 얘는 몇 번째 항이야? 10번째 항이야? 그럼 다음 친구를 시그마로 요약했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개? 10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어요? 일반항 여기에 2A라고 적으면 안된다고.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돼? K니까 2K라고 적어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일반항을 갖고 있고 그 전까지는 N번째 항의 의미니까 AN은 EN처럼 N에 대한 식을 썼지만 시그마는 보통 여기에 N에 대한 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AK는 2K K는 1부터 2K 그러면 K에 1부터 집어넣어서 차근차근 일찍 키워나가서 10개를 다 더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다음처럼 정보를 시작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4, A5, A6, A7 다음처럼 되어 있다. 그럼 다음 친구를 시그마로 이쁘게 표현해보자. 그럼 A니까 AK에 대한 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K 뭐부터 시작했어? 4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K는 4부터 7까지잖아. 7까지 라고 어떤 표현이든 전부 다 다음처럼 시그마로 표현해도 되는 거지. 2, 4, 6, 8 같은 거. 뭐라고? 2, 4, 6, 8? 얘는 지금 시그마는 한 칸씩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두 칸씩 떼어갔잖아. 그럼 시그마로 표현 못합니다. 그럼 얘를 다시 뭐 해야 돼? 얘를 다시 전개해서 수열을 만든 다음에 얘 일반항을 다시 찾아갖고 다시 가야 돼요. 두 칸씩 띄어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시그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칸씩 띄어가면서 다 더하고 싶어요 라는 아이디어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2의 1승 2의 2승 쭉 가서 2의 10승 얘를 시그마로 표현해보지. 그러면 이 친구가 수열을 생각하면 보통 얘가 A1, A2,
A3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일반항이 뭔지 알아야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찾을 수 있겠죠? 항상 다음 친구를 어떤 합이 있으면 걔를 A1, A2, A3 넘버링을 한 다음에 무슨 수인지 파악하고 일반항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얘는 A1이 2구, A2가 2, 이상하다. 제곱이죠. 초항 2구, 지금 공비가 2네. 다음 중 일반항이 얼마냐면, 다음 중 일반항은 AN은 2에 N 빼기 1승이니까 2의 N승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인 거야? 10번째 항인 거지. 그럼 다음처럼 다음 친구를 합으로 취하기 위해서 일반항을 찾았어. 일반항을 찾게 되면 다음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을 찾았어. 그럼 얘를 C 그 마로 표현해보자면 일반항이 뭐야? 일반항이 2의 n승이죠. AN은 2의 n승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를 2의 n승이라고 적을 거면 n은 1부터로 시작해야 돼. 얘랑 변수가 같아야 되거든. 몇 번째? 10번째까지 12라고 적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 보통 우리가 마지막 항이 n번째이기 때문에 불편해. 이렇게 써도 되긴 하단 말이야.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가 K로 맞추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K는 1부터 10까지 하나씩 대입해서 1씩 커져가면서 다 더하고 싶어요. 1 넣고,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7 넣고, 10 넣고까지 다 집어넣어서 다 더하고 싶어요가 시그마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래서 얘를 쓸 때 꼭 여기가 K여도 되고 상관없어. I여도 돼. I든. 그러면 뭐만 주시면 되면 여기가 I면 변수가 I여야 돼요. 지금 다음 변수랑 다음 변수가 항상 일치돼야 됩니다. I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다 같은 표현이야. 다 얘가 나옵니다. 뭐 S여도 되고 S는 1부터 2의 S승 10 다 됩니다. 다 똑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마찬가지 일반항이 2n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이때 S21이에요. 그러면 S20은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다음 친구를 시그마로 표현해보지. 그럼 시그마랑 S 표현이랑 계속 동시에 계속 나오는데, 그럼 시그마로 표현하면 S20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은 거니까 N 잘 안 쓴다니까? K는 1부터 20까지. S20이니까 20번째 항까지. 여기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 이 친구에 대한 일반에 들어올 건데, K면 K에 대한 식 바꿔서 다음처럼 넣어주면 다음 일반항에다가 1부터 1씩 커져가면서 다 더해서 20까지 다 더해서 쓰고 싶어요 인 거라고. 이해돼? 다시 이 친구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 곱하기 2의 K승이 있으면 시그마를 거꾸로 나열해 보자면 시그마 더하고 싶어요. K는 1부터 5까지 1에 K에 1부터 차근차근 넣고 싶은 거야. 1 넣으면 3 곱하기 2의 1승, 2 넣으면 3 곱하기 2의 2승, 3 넣으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 쭉 더해서 어디까지냐면 5까지 3 곱하기 2의 5승까지. 이렇게 시그마는 다음 변수에 맞춰서 K면 K에다가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마지막까지 다 더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이 기본은 2개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한 요겁니다. 다양한 소리야. 시그마 K는 1부터 AK 즉 K 변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K에다가 1부터 집어넣는다. I, SS 항상 변수가 일치된다. 그 다음 하나 더 주의할 점은 그 다음 유의해야 될 상식은 4번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C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라고 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야. 그러면 지금 일반항이 2거든. K는 1부터야. 그럼 K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2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K에 1 넣어도 2구요. 2 넣어도 2구. 3 넣어도 2구. 그래서 2야. 그럼 얘는 결국은 1부터 10까지니까 2를 다음처럼 10번 더하세요 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지금 일반항 2니까 K 1 넣어도 2, 2 넣어도 2,
3부터 2, 즉 일반에다가 K를 1부터 차근차근 커서 다 집어넣은 값을 다 더하고 싶은데 K의 1로드 2, 항상 2인 거야 얘는. 2라는 수열을 1부터 10까지 10번 더하는 거야. 그럼 얘는 2를 10번 더했으니까 2 곱하기 10이겠지. 얘를 문자로 쓴 게 4번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는 일반항 C야. 근데 K, C, 즉 상수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수학에서 언제 상수인 거냐면 메인 변수랑 다를 때 전부 다 상수 취급이야. K면 K에 대한 식이 와야 변수가 맞는 거거든. 근데 K인데 C, 즉 K와 다른 문자가 오면 다 상수입니다. C가 아니어도. 숫자든 상수든 상관없어. 그래서 K는 1부터 C면 K 1로 C, 2로 C, 계속 C야. C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N까지. 그럼 얘는 C를 N번 더하는 걸, C를 N번 더하란 말이기 때문에 C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가 아니어도, C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니까? 몇 개 S도 상관없어. K와 다르게 하면 된다고. K가 다르면 K에 1부터 집어넣어서 S를 N번 더하라 소리니까 얘도 마찬가지 S. 항상 S밖에 안 나올 거고, 그럼 이제 S를 10번, N번 더하라 소리니까 S를 N번 더하면 얘는 NS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시그마 K부터 N까지 C인데 K가 아니야. 즉 상수가 등장한다면 상수를 1부터 N까지면 상수를 N번 더하면 됩니다. 그럼 C 곱하기 N이 나온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속을 굉장히 잘 속는 내용입니다. 이해돼? K가 2면 시그마 K는 2N이야. 2부터 N까지 하나 줄지. 그럼 N 빼기 1개 있는 거잖아. 그럼 C를 N 빼기 1 곱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는 이걸 더 많이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A4, A5 쭉쭉쭉쭉 A20을 할까? 그럼 얘를 시그마 표현하면 어떻게 돼? 얘를 시그마 표현하면 시그마 K는 4부터 AK20이죠. 근데 우리가 다음처럼 아까 김영희가 무조건 1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이 아니면 뒤에 넘어가서 성질에 대한 연산이 안 돼. 그래서 성질에 대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4부터 20까지 돼 있으면 얘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키로 써 일단. 그러면 내가 4부터 20인데 1부터 20이라고 놨잖아 이렇게. 그러면 뭘 더해준 거야? 여기 A1, A2, A3 더한 게 1부터 20까지일 거 아니야? 써주고 빼버려. 1부터 3까지. 이렇게 바꿔쓴 편입니다. 즉 우리가 다음처럼 4부터 20까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분부터 시작했어. 그럼 시그마 표현하면 4부터 20까지인데 이런 친구들은 뒤에 연산이 안 돼요. 형질로서 연산이 안 된단 말이야. 형질은 항상 1부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전체 1부터 20까지로 고쳐준 다음에 앞에 1, 2, 3을 더한 게 얘니까 다시 1, 2, 3을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부터 1부터 시작이고 얘부터 1부터 시작이니까 둘 다 공식으로 연산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바꿔쓰는 편입니다. 지금 성질을 하고 있지? 야, 수학에서 성질은 항상 5개를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수학에서 성질 배운다. 네가 나중에 대학교를 가더라도 어떤 새로운 걸 배우고 야 성질이 뭐야? 기본 성질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뭘 말하는 거냐면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분배가 되는가를 보는 게 항상 수학에서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수학의 기본 성질은 이 5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상수배, 덧셈, 뺄셈만 되던가 혹은 5개가 더 되던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성질이 아니야. 얘는 그냥 계산을 이따가 하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시그마는 성질이 3개입니다.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란 말이야. 근데 외워야 돼. 시그마는 성질이 3개밖에 안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은 시그마는 몇 글자야? 시그마는 3글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질이 3개예요.
어떻게? 상수배,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합니다라고 외우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책 배우면 극한에서 똑같이 성질을 배울 거거든? 그럼 극한은 몇 글자야? 극한은 5글자예요. 리미트거든. 5개죠? 시그마는 성질이 5개예요.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네? 5개라고 시그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극한이 5개. 극한은 5개입니다. 시그마는 3개예요. 어. 외워야 돼. 결국 이제 나중에 가면 외워야 되는데 아직 극한 아직 안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또 야 극한은 3개였지! 나중에 섞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이 몇 개, 시그마 성질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시그마는 3글자라서 3개, 상수배,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분배가 가능하고 리미트는 5개 다 됩니다.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다 됩니다. 물론 시그마는 내가 증명을 하고 가겠지만 리미트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증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고 가야 되는데 다시 상수배부터 한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AK가 있어. 봐봐.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성질을 알아야 연습할 수 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당연한 소리야. 시그마는 상수가 있으면 앞으로 뽑혀요. 시그마는 상수라는 건 다음 친구는 K야 변수가 결과는 N에 대한 식이지만 시그마 내부는 K란 말이야. 이해돼? K가 아닌 게 상수야. 상수는 지금 K는 1부터기 때문에 K가 아닌 게 상수인 거야. 지금은 K가 1부터기 때문에. 그래서 C, K가 아닌 AK는 K에 대한 식일 거고 K가 아닌 상수는 바깥으로 뽑힐 수 있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가 있다고 치자. 5까지 할까? 5까지. K는 1부터 시그마 5 2K.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2K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 넣으면 1 넣으면 1 넣으면 2 2 넣으면 4 6 8 10을 말하는 거지. 근데 지금 성질에 의해서 상수배 K가 1이기 때문에 K가 아닌 다음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를 2로 튀어 내보내면 다음 수랑 바뀌고 그럼 2 곱하기 내부가 K는 1부터 5까지 K에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다 더하세요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어때? 둘이 달라 똑같아? 항상 같이? 그죠? 야, 이를 뽑은 다음에 다 더하고 2 곱하는 거랑 미리 다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랑 차이가 없지? 이게 상수배의 내용이란 말이야. 하지만 K는 상수는 뭐라고? 상수는 K이기 때문에 K가 아닌 수입니다. K가 아니면 다 상수인 거야, C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질인 뭐 했어? 상수배에 대해 했습니다. 쌤이 증명한 거야. 이게 증명해보자면 증명 굳이 해보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AK는 뭐라는 소리냐면 K에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다 더하세요니까 CA1 CA2 CA3 쭉쭉 넣어서 CAN까지 다 더하세요. 이게 CAK인 거고. 마찬가지 C 곱하기 K는 1부터 N까지 AK는 앞에 C가 나온 형태인 거고 1이면 A1, 2이면 A2, A3 쭉쭉 넣어서 N 넣으면 AN 까지기 때문에 같다는 게 분배하면 같죠? 숫자에 대한 증명과 문자에 대한 증명 차이가 없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서양성을 확인해 보는 건데 나중에 네가 공대를 가서 공업수학을 배우면 항상
공업성이 아니어도 뭐 경제학을 배우든 간에 뭔가를 새로 배운 다음에 우리가 성질을 파악할 건데 항상 기본 성질은 서형성 파악 5개입니다.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분배가 가능합니까? 가. 지금 등장하는 모든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으면 당연히 같은 뺄 수가 없지 당연히. K인데 K에 대한 식을 앞에 나올 수는 없어. K가 아닌 걸 뺄 수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인데 즉 시그마 AK, BK 즉 시그마 가로 안에 가로 바깥에 시그마 있으면 시그마가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됩니까? 이거라고. 둘 다 가능해야 돼. 분배도 가능하고 거꾸로 시그마로 묶어 쓸 수도 있어야 돼. 그러면 다음 친구도 증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전개하면 1이면 A1, B1이야. 2면 A2, B2야. 3면 A3, B3. 그럼 쭉쭉쭉 N까지 넣으면 얘는 AN, BN이겠지. 얘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AK는 K에 1부터 집어넣은 거니까 얘 연산하면 A1, A2, A3 쭉 가서 AN까지. 마찬가지 다음 친구 분배하면 B1, B2, B3 쭉 가갖고 BN까지. 그러면 마찬가지 내가 다음 주에 계산했는데 얘랑 얘랑 같은 거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지죠? 같죠? 그래서 덧셈 뺄셈은 같은 원리니까 가운데가 빼기 빼기를 바뀔 뿐이니까 똑같은 식이겠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시그마는 상수배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다. 이해됩니까? 안 되는 것도 해보자면 곱셈은 나눗셈은 불가합니다. 분배가 불가하다. 그럼 왜 그런지 보면 해보면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가 있어. 그럼 다음 친구는 곱이잖아? 1부터 집어넣으면 1이면 A1, B1이야. 2면 A2, B2야. 3면 3, 3. 이런 식으로 한 말이야. 이렇게 AN, BN까지. 근데 얘가 분배가 되어 있다면 시그마 K는 1까지 N, AK, BK. 시그마 K는 1부터 N, BK. 다음처럼 분배가 되어 있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다음 친구는 A1, A2, A3 쭉쭉쭉 더해서 AN까지인데 얘는 지금 B1, B2 쭉 가서 B3 가서 BN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1이면 11, 2, 3, 3, N은 이딴 식인데 지금 시그마를 곱하기 대해서 분배해보니까 얘는 A끼리 합, 얘는 B끼리 합이야. 그러면 N개 N개니까 좀 N번 분배해야 되거든. A1 N번 분배하고 A2 N번 분배하고 N번 분배하니까 하나의 개수가 N 제곱개 나와. 짱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엄청 큰 차이 나죠? 그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눗셈 마찬가지 곱셈 나눗셈은 분배가 불가능하다.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얘는 S만 나오는 거. S 나오겠죠. K가 아닌 문자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K랑 값이 같아도 K가 아니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K랑 값이 같은 게 뭔 소리일까? 이게 뭔 소리지? K는 1부터란 소리지 K는 1이란 소리가 아니야. K랑 값이 같다는 게 뭔 소리일까? 지금 얘는 K에 1부터 느낀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 K에 대한 문자가 갈 수도 있고 K가 아닌 문자가 갈 수도 있는데 K가 아닌 문자는 바깥으로 튀어나오겠다고. 여기가 뭐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상관없이 K제곱 이딴 건 앞으로 못 나온다고. K에 대한 식이니까 K에 대한 식만 못 나온다 이 소리야. 그러면 이거 언제 쓰고 싶냐? 이제 이딴 걸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뭐라 할까? AK가 10,
시그마 K1부터 10까지 BK가 20이야. 요딴 거 할 때 1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 플러스 마이너스 BK 더하기 5 다음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딴 거 하고 싶다고. 즉 내가 시그마 AK 10개의 합과 BK 10개의 합을 알아. 다음 구하제. 그럼 시그마는 상수배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다. 다 분배 가능합니다. 그럼 분배 때리면 시그마 분배 때렸어. 시그마 K1부터 10까지 2AK야. 그러면 AK는 K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못 나오지만 2는 앞으로 튀어나갔지 이렇게 분배한 거 쓴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 분배하면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야. 분배했지? 또 분배해야 돼. 그럼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라고 이렇게. 그럼 다음처럼 분배 다 하고 나면 얘는 얼마야? 줬잖아. 얘가 얼마? 얘가 지금 10이고 얘는 얼마래? 얘는 얼마야? 20이야? 맞아? 그리고 다음처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 K1부터 10까지 5야. 이게 5야? 이거 뭐라 소리죠? 다음 친구는 K에 1부터 차근차근 넣고 싶은데 항상 5밖에 안 나오니까 5밖에 안 나와. 5를 몇 번 더한 거냐면 5를 10번 더한 거니까 얘는 5 곱하기 10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앞에 10인데 2 나왔으니까 20 빼기 20 더하기 50으로 계산하고 싶은 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말하겠다. 아까 했죠? 우리가 시그마 K는 5부터 20까지 AK가 있다. 그러면 5부터 그럼 얘는 A5 5부터 K에 넣고 있으니까 A5, A6, A7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는 뒤에 넘어가갖고 성질로서 연산이 안 돼.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꿨으냐면 일단 무조건 1부터 K는 1부터 20까지 AK로 바꾼 다음에 빼버리자고. 5부터니까 1부터 4까지가 더해진 거잖아. 아따가 그럼 뭐 해야 돼? 1부터 4까지를 빼주면 된다고. 전체 5부터 20이니까 1부터 10까지 계산한 다음에 1부터 4를 빼면 되겠지. 다음 표 항상 바깥 풀어야 돼요. 걔가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얘고 알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 이런 표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음처럼 바꿀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다음처럼 문자로 연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숫자로 연습하고 싶다. 숫자로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문자로 연습하고 싶은 겁니다. 나와도 됩니까? 연습 잠깐 할 건데 K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가 있어. 그러면 얘는 마지막 항이 n-1이야. 그럼 K 1부터니까 1이면 A1, 2는 A2, 3는 A3. 근데 마지막이 지금 뭐야? n-1이야. 그럼 n-1이라고. 그럼 얘를 다른 말로 쓰면 SN이겠지. SN-1이겠지. n-1번째까지 합이니까. 어쨌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1부터 대입하니까 A1, A2, A3 쭉쭉 가서 한 칸 더 가서 얘는 AN까지 SN을 말하는 거겠지.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SN 빼기 SN-3 AN이니까 똑같이 빼주면 다 지워지면서 AN밖에 안 남을 거 아니야? 그 때문에 마찬가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시그마도 마찬가지 SN과 비슷한 연산이 되는 것도 알고 있으면 유리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N이니까 N에 대한 식이 나와야 돼요. SN 빼기 SN-3는 AN이니까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A1이 3, A100이 40일 때 다음을 구하재. 잘 보세요.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될까? 시그마가 뭔 소리인지 모르면 나열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2부터 100까지 AK란 말이야. 그러면 뭘 넣어야 돼? 2부터 A2, A3, A4 어디까지? 100까지 A100이란 말이야.
마찬가지 얘는 뭐야? 1부터 A1, A2 어디까지? 99까지. 뭔 소리인지 모르면 시그마 다음처럼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나열한 거에서 요거 나열한 거 빼라니까 2, 3 다 지워지고 앞에는 100 남고 뒤엔 1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는 것만 쓰면 앞에는 A 100 남고 뒤에는 A 1 남으니까 내가 A1과 A 100을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A 100, A1 계산하면 되겠지. 마찬가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나열하라고. 시그마 KN1부터 50 KAK야. 우리는 K에 1부터 차근차근 넣고 싶은 거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면 너 K1이면 1A1 1A1 2이면 2A2 3이면 3A3 4이면 4A4 쭉쭉 넣어서 마지막에 50 넣으면 50A 52 300인 겁니다. 자, 얘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너 1 넣으면 1 곱하기 A2란 말이야. 일부러 내가 한 칸 밀어쓸게. 2 넣으면 2 곱하기 A2 미안 3. 지금 K에 1부터 숫자를 넣어가면서 1씩 키워가면서 49까지 넣고 싶어요. 그럼 얘는 1 넣으면 1 곱하기 A2 2 넣으면 2 곱하기 A3 3 곱하기 A4 쭉쭉쭉 넣으면 마지막에 49 집어넣으면 49 A50이겠죠? 얘가 지금 얼마나 되냐면 230이란 소리야. 그러면 모양상 되게 뭐 하고 싶어? 지금 보면 내가 일부러 한 칸씩 밀어쓴 이유가 뭐냐면 2, 2, 3, 3 맞추고 싶어서야. 먹으면 이 상태로 빼버린다면 봐봐 시그마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일일이 나열해서 그 관계에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거듭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일이 나열하고 싶다야. 빼버리면 앞에는 그냥 A1 1개 얘는 2개인데 1개 날랐기 때문에 A2가 1개 남아요. 마찬가지 3개인데 2개니까 1개 1개씩만 남는단 말이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1개 A52 72란 소리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가 뭐야? 내가 찾고 싶은 거지. 내가 찾고 싶은 건 A1부터 A50까지 다 더한 거니까 그냥 바로 내가 찾고 싶은 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돼야 한데? 굉장히 간단하죠? 뭐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일일이 시그마에 1부터 넣어서 일일이 나열하면 된다고. 시그마의 성질은 상수배,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는 거라서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뭐야? 1부터 20까지 AK가 20 얘는 8 얘가 뭐니? 그럼 한 번만 이쁘게 정리해보자. 그러면 이거 뭐 하면 시그마는 덧셈과 뺄셈과 상수배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니까 분배를 치자. 그럼 분배하면 얘는 6AK니까 6AK의 시그마가 분배된 형태거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지금 K는 1 문자 K니까 AK는 K의 식이란 말이야. 그럼 K가 아닌 6만 앞으로 곱하기 나오겠지. 상수배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마찬가지 더하기 분배하면 3BK니까 3 우리가 암산해서 앞으로 튀어나오고 K는 1부터 20까지 BK이지. BK는 튀어나올 수 없고 3 튀어나왔지. 분배한 마3 그러면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마3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도 뭔지 알고 이것도 뭔지 알고 이것도 뭔지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얘는 뭐로 줬어? 얘는 5 얘는 8 줬잖아. 그래서 얘는 뭐로 줬기 때문에 6 곱하기 5인 거고 얘는 8 줬기 때문에 3 곱하기 8. 마찬가지 K는 1부터 20까지 시그마 마3인데 지금 일방이 마3이야. 그럼 K의 1부터 20까지 20번을 마3을 더하라는 소리기 때문에 마3이 20번 더해지겠지. N 곱하기 C가 공식으로 했죠. 그냥 끝났지? 이해돼? 마찬가지 이 내부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제곱은 안 돼. 시그마 분배 안 된단 말이야. 곱하기니까.
그럼 내부를 분배해주면 AK의 제곱 2AK BK 제곱이라고 지금 내부를 내가 내부만 다음처럼 일단 전개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가 지금 50인 거예요. 맞아? 내부 AK 더하기 BK의 제곱 시그마 내부만 지금 전개했다 이겁니다. 왜냐면 제곱은 곱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분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AK 더하기 BK를 합쳐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합질했다. 맞아? 그럼 내가 다음처럼 더하기로 찍혔기 때문에 더하기는 시그마가 분배가 가능하다. 근데 내가 준 게 제곱이고 그 곱이니까 분배해서 이 두 개만 같이 이 두 개가 묶은 걸 분배했다고 치자. AK 제곱, BK 제곱 이 두 개는 묶어서 분배해야 돼 시그마를. 더하기 가능. 이 묶은 친구 맞아? 이 더하기만 분배 시그마.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한 거랑 이거랑 그럼 곱도 분배할 건데 곱하기는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시그마를 분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암산으로. 얘가 지금 50인 거네. 그러면 나는 지금 얘가 뭔지 알아요. 30이야. 얘는 내가 궁금한 거거든.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넘겨주면 넘어가면 20. 얘는 10이네. 따라 10이라고 내가 찾고 싶은 걸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상수백 덧셈 뺄셈만 분배 가능하고 곱하기 나누기는 절대 분배 안 되기 때문에 이쁘게 내부를 전개해서 시그마를 분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인데 얘는 공식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공식을 외워야 한단 말이야. 즉 우리가 결국은 더하기 꼴들을 우리가 시그마를 통해 정리한 다음에 걔를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다항식이거든. 그럼 다항식을 빨리 계산하고 싶어서 만든 게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야. 근데 우리는 1차, 2차, 3차밖에 못해요. 4차부터 너무 어려워서 안 배워 고등학교 때. 그렇기 때문에 공식 3개 외워야 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쭉 해서 n까지. 얘는 자연수의 합입니다. 그냥 기본 자연수의 합이야.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공식을 몰라도 계산할 수 있는 게 얘는 그냥 등차수열이잖아. 초항 1, 공차 1, 항의 개수가 n인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등차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n 플러스 1이거든. 항의 개수 초항 끝항. 그래서 얘는 지금 이쁘게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를 계산한 겁니다. 요거 계산한 거야. 공식 첫 번째 등장했습니다. 1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를 말하는 거야. 기본 자연수의 합은 공식이 뭐냐면 2분의 n 플러스 1이야. 얘를 외우고 있어야 얘의 파생 공식들을 계산해서 빠르게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는 반드시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증명이 가끔 수행평가 나오긴 하지만 증명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식 먼저 외우자. 이 친구는 공식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질문 안 한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수 합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쭉쭉쭉 더해서 제곱의 합을 다 더하면 뭡니까? 이건데 얘가 훨씬 어려운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마찬가지 얘도 시그마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야. n 제곱에다가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n 제곱까지 다 더하면 뭐예요? 2번 공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마찬가지 공식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2차식, 3차식이네. 마찬가지 흐름상 뭐 하겠어? 세제곱이죠?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n 세제곱까지. 마찬가지 우리는 실제 2번만 외우면 되는데 왜냐면 3번은 1번의 제곱 형태가 나옵니다. 2분의 n 플러스 1 이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어.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자연수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공식이 3개 등장하지만 우리가 1번, 3번은 외울 필요 없기 때문에 실제로 2번만 빠끈하게 외우면 돼서 우리가 2번만 외우면 되는데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은 공식이 1분의 제곱입니다. 2분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2차, 3차, 4차 형태 갖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해온다?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이거 뭐 한다? 암기 해오셔야 된다고.